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지역별 주요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김제 지역 도로 확장을 위해 수십 년 된 가로수가 잘려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후보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4명의 후보들이 나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으로 확대됐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첫 번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임실역에 KTX를 정차시키고 생명바이오 투자진흥지구와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권이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관계 인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혁신도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생명바이오 쪽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바이오 특구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축협조합장을 지낸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는 지역 농축산협이 연합한 로컬푸드 매장의 대도시 진출과 임실 옥정호 주변 관광시설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또 섬진강 르네상스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안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친환경 농업이 선도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달빛 젖도가 대구까지 연결되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를 강점으로 내세운 새로운 미래 한기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남원의 대규모 김치 제조 공장 등 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특별법을 추진하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힐링센터 설립도 공약했습니다. 1,500억의 큰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들어와서 김치 공장을 육성하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확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농민 출신인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는 65살 이상 국민에 대한 병원비와 수술비 무료 지원 등 의료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노인 기초연금 100만 원 지급, 출산 장려금 1억 원과 양육비 2억 원 지급안도 약속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에 가서 살 겁니다. 날마다 출근하면서 살아가지고 꼭 거기서 감동을 먹게끔 해서 남원에 꼭 그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갖고 와서 남원 발전에,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하게 그럼 꼭 시키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누가 선택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녹화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는 5일과 6일로 전북엔 사전투표소가 243개 설치됐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 수십 년 된 가로수가 잘려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나뭇가지와 각종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심 주택가의 한 공원 옆인데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편엔 잘린 원목과 잔가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원 옆 인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무가 베어져 덩그러니 밑둥만 남았습니다. 이 일대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시목인 느티나무가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170여 미터 구간에 직경 40cm가 넘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20그루가 갑자기 잘려나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능력도 뛰어난 나무들인데요. 평소 공원을 자주 이용하던 주민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나무들을 다 하는 건 아깝다 하는 생각이. 김제시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심한 차량 정체로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3차로로 넓힐 계획입니다. 수령이 오래돼 옮겨 심을 경우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 조언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부서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경제성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어리둥절해하는 주민도 나옵니다. 주민들 의견 수는도 안 들어보고 차가 막힌다고 그래봐야 5분에서 10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 많은 나무를 자르고. 시민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대기 오염도 정화해주는 가로수. 생태 경관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고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비양을 넘어뜨린 뒤 둔기 등으로 1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비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체포 이후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한 삼성전자의 산업단지 입주가 확정되면서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지난 3일 삼성전자와 스마트 허브 단지 조성 사업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분양 계약 체결은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산업구조의 지형을 바꿀 혁신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북 지역 내 수도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침방울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되는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6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기를 맞아 집단 생활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접종을 하거나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안군의회가 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유채꽃 경관 보전 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냉해와 일조량 부족과 같은 이상기후로 관내 유채꽃 재배 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이를 재해로 인정하고 경관 보전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익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관보존 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병관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비상진료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상황관리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 종합 분석과 비상진료,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비상대책본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발생과 이송관리, 진로 현황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전국 1%에 그치며 1% 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이 호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해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지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1.0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더본코리아는 4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남원 농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정부 지원 사업 공동 참여 등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전문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 시에 맞게 융합함으로써 남원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명태와 고등어 등 우리 수산물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마트 18곳과 온라인 쇼핑몰 26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정부 지원과 참여업체의 지원을 합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품목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조기, 마른 멸치와 김 등으로 수입품이나 조미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제 만경 능제 수변공원에서 제10회 만경장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만경장터 3.1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만경 공립보통학교 교사 임창무 씨와 학생 100여 명이 주민 수백 명과 함께 펼친 만세운동입니다. 김제시와 만경 3.1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영유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밀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밀제품을 무상 공급합니다. 정읍시는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9곳에 3,500만 원 상당의 부침가루와 국수, 밀, 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밀제품은 원화 1,500여 명에게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안에 사는 19살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한 사람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보조금 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정읍의 경우에는
우리 정읍의 젖줄이었던 동진강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송관광을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실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고창의 경우에는 서해안 철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철도는 관광과 접목이 가능하도록 일반 철도 형태로 건설을 하되, 정부의 애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애타 면제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서 서해안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철도 관광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한 표가 비례대표 한 명을 더 선발하고 한 명을 더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참여해서 국가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읍에 있는 제1고등학교가 통합학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항공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정읍에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항공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창 강호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고등학교로서는 취업률이 우리 국내 1위입니다. 그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 유일의 항공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정읍을 발전시키고 또한 고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제가 꼭 정읍과 고창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50평생을 농촌 계몽운동과 지역에서 또한 이 민주당 민주화를 위한 그 정당 조직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정치판의 회의를 느끼고, 저는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조용히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제가 원했던 이러한 정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민주화의 그러한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개함을, 분노를 느끼고 이 말년에 이 나라를 또는 이 지역에서 정말 의식을 깨우고 역사를 발화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이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절실한 감정에서 이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